안녕하세요. 갑자기 왜 방탄소년단이 나왔는지 궁금하셨나요? 얼마 전에 제가 재미있는 방송을 보고 이 방탄소년단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걸 보여드렸거든요. 뮤직비디오예요. 방탄소년단의 피땀 눈물이라는 뮤직비디오인데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맨 첫 장면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첫 장면을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그 조각상들이 예술품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다시 한 번만 살짝 볼게요. 방탄소년단이 입장을 하고 옆에 조각상들 이 보이잖아요. 그죠? 요 장면을 보고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했어요. 혹시 오늘 스타벅스나 뭐 바카스를 드셔보신 분은 계신가요? 스타벅스의 로고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스타벅스의 로고가 세이렌이잖아요. 그 여신, 세이렌의 여신인데 세이렌은 왜 유명하죠? 왜 스타벅스가 세이렌을 걔네 브랜드의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만들었을까요? 세이렌이 이렇게 소리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막 꼬셔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사이렌. 그래서 사이렌이 그 소리로 이제 커피점은 이제 우리 집에 뭐 이런 것 때문에 했다고 해요. 그래서 유명한 스포츠 브랜드에 우리가 뭐 많이 알고 있는 나이키, 그리고 걔는 나이키의 승리의 여신, 그리고 우리 옛날에 혹시 음료수 중에 네타라고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네타는 신들이 음료를 먹었던 넥타르, 그리고 지금 탄산음료 암바사가 이제 신들의 음식이라는 암브로시아의 이제 준 뭐 이렇게 따온 말이고, 바카스가 술의 신 디오니소스의 바쿠스에서 따온 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브랜드의 닉네임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닉네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닉네임이라고 하기 좀 그런가요? 제가 오늘은 아랑 그리스 로마 신화 30권이 집에 도착해서 박스를 뜯고요. 바로 30권을 이렇게 딱 앞에 지금 대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우선 제일 처음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방송을 했고요. 이 30권 중에 이 색깔이 이렇게 다르잖아요. 초록색,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이게 4개 영역이거든요. 올림푸스 10신들의 이야기. 여기 보면 계속 10신들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신들의 이야기가 12권. 그리고 신과 인간의 이야기가 8권. 그리고 신과 영웅의 이야기가 8권. 그리고 여러 가지 신화 이야기가 여기 2권.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2권이에요. 그러니까 뭐 순서대로 봐도 이렇게 흐름이 딱 알겠더라고요. 순서대로 보니까. 그래서 그 순서대로 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표지들부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다 이렇게 반짝반짝이는, 보이시나요? 제우스를 보면 제우스가 번개 있는 부분이 이렇게 빛나고 있는 게 보이시죠? 빛나게 보이시죠? 그리고 제우스뿐 아니라 지금 뭐 헤라, 이 앞에 표지 부분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표지들이 이렇게 아이들이 이런 부분을 디테일을 놓치지 않게 되어 있고, 표지만 봐도 그 신이 어떤 신인지 느낌이 올 수 있게끔 표지만 좀 몇 개만 보여드렸거든요. 얘 뭐라고 안 해도 딱 땅의 여신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딱 되어 있게끔 표지들이 눈에 확 띄어요. 그 신의 특색에 따라서 다 눈에 띄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리스 로마 신화가 뒷부분에 볼게요. 뒤에
감수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감수자 보면 강대진이라고 교수님이라고 보이시나요? 강대진 서양 고전학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제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알아보는 분들이 많았는데 되게 믿을 만한 서양 고전학자시고요. 그분이 이제 이 책에 대해서 고증을 하셨기 때문에 믿을 만하신 분들이고 여기 보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시 한번 나오네요. 올림푸스 십신들의 이야기 그리고 인간의 이야기, 신과 영웅의 이야기에서 이렇게 나눠진 여러 가지 신화 이야기에서 나눠진 게 보이고요. 그리고 제목만 봐도 기본적인 틀은 알 수 있어요. 지금 여기도 최고의 신 제우스. 딱 봐도 제우스가 신들 중에 제일 높은 애가 제우스구나. 이런 정도는 이제 아이들도 이제 알 수 있을 정도가 되겠죠. 그죠? 그리스 로마 신화는 서울대 김원 교수님께서 얼마 전에 말씀하셨는데 국적, 시대 구분 없이 시대를 초월하는 인류의 이야기가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유명한 저자인 토머스 불핀치도 또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모르면 유럽 문화를 대부분 이해할 수 없다. 그렇기도 해요. 그죠? 어머님들도 너무 잘 알다시피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예전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까지 다 보고 가야 돼? 이렇게 생각했지만 요즘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찾으시는 분들도 엄청 많고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고 명작 동화와 같이 읽히면 더더욱 재미있고 세계문화랑 읽히면 더더욱 재미있어요. 그래서 짝꿍책이 세계문화하고 세계사 그리고 명작하고 같이 읽으면 되게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지금 박스를 지금 또 뜯고 아이하고 오늘 5권을 읽었는데 저희 아이가 더 읽어달라고 그래서 엄마 지금 라방도 해야 되고 빨리 자야 되니까 자자라고 했는데도 아이들이 멈추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는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발생한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이제 신화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신화가 있듯이 그런 신화고 그런데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그 안에 질투, 싸움, 복수, 사랑 뭐 이런 애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편의 드라마 같은 거예요. 아이들이 보기에도.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사는 세상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재밌어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서양에 대한 그런 유럽 문화를 이해하기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더더욱 너무너무 좋겠죠.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굉장히 여기저기에 너무 많이 침투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신화는 이제 꼭 알고 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리스 아테네에 가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파르테논 신전이 세계문화유산 제1호잖아요. 그죠? 우리 그거 보러 그리스에 많이 가잖아요. 그죠? 맞죠? 그리고 문학작품이나 연극도 그리스 로마 신화 때문에 만들어진 작품들도 굉장히 많고 음악 또한 그렇고 미술작품에 뭐 제가 좋아하는 루벤스, 뭐 보티첼리, 뱅글로, 피카소, 샤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우리는 또 그 그림을 보러 또 미술관을 방문하고 뭐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이제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이 침투되어 있는 제가 몇 개만 더 그리스 로마 신화하고 관련된 단어를 얘기해줘도 어머님들이 맞아요 그거 다 저도 아는 단어예요 그래요. 오늘 아까 전에 제가 봤는 저희는 마이다스라고 저는 알았는데 이게 미다스더라고요. 미다스의 손, 사이렌, 큐피드의 화살, 판도라의 상자, 패닉, 트로이의 목마, 아킬레스건, 올림피푸스 콤플렉스 이런 친구들이 다 이런 말들이 전부 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별자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또 그리스 로마 신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별자리를 좋아하는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책들을 많이들 구입들 하시는데 제가 오늘은 30권들 후다닥 한번 빨리빨리 보여드리려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최고의 신 제우스. 제우스 하면 떠올리는 건 신과 인간 신중의 최고의 상징이죠. 이렇게 보면 여기에 지금 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제우스에 대해서, 크로노스에 대해서, 가이아, 레아, 포세이돈, 하데스. 저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솔직히 거의 처음 접했다고 생각해요. 이 그리스 로마 신화 이걸 보면서. 근데 저희 아들도 이걸 보고 처음 시작했는데 제우스의 아빠가 제우스의 아빠가 크로노스구나. 크로노스가 아이들을 잡아먹어서 이런 장면들이 금방금방 이해가 될 수 있게끔 굉장히 쉽게 되어 있고 그리고 키워드로 보세요. 제우스.
제우스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신의 영역에 대해서도 나오고, 관련된 가족관계, 그리고 유래, 별자리, 그리고 상징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보면은 이제 연계독서표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감수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서양 고전학자 강대중 교수님이나 이제 그림 발치나 이런 부분이 나와 있고, 그 다음 장을 펼쳐보면 맨 처음에 한 5살? 이런 친구들을 보면 이 밑에 있는 내용을 읽어주면 잘 몰라요. 그죠? 자, 그림을 딱 보고. 제우스는 올림푸스 12신 가운데 최고의 신이자 신들의 왕이었어요. 이 정도만 읽어도 5살 정도는 충분하겠죠. 그죠? 올림푸스 신들이 나타나기 전에 티탄 신종들이 지배하고 있었고, 티탄 신족의 우두머리는 크로록스였고, 제우스의 아빠죠.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제 먹죠. 왜냐하면 크로록스여, 너희 자식들 가운데 하나가 네 자리를 빼앗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잡아먹기 시작해요. 그죠? 근데 엄마의 마음은 어떤가요? 자식을 지켜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가이아를 찾아가서 크로스가 아이를 더 이상 삼키지 못하게 도와달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돌을 건네주고, 가이아가 이제 그 아빠가 크로스가 돌을 먹고 이제 얘를 데리고 와서 키우죠. 그래서 어디다 크레타 섬 동굴에 사는 ним프에게 아기를 맡겼어요. 그래서 ним프가 돌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ним프는 제우스에게 염소의 젖과 꿀을 먹이고 음악과 이야기를 들려주며 정성껏 키웠어요. 그래서 무럭무럭 자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 나중에 아빠에게 약을 먹여서 형제들을 다 토해내게끔 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 다 이렇게 딱 간략하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그림만 봐도 이해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다섯 형제들을 다 구해내서 다른 이제 사람들을 이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 신들을 찾아서 이제 가가지고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림만 봐도 아이들이 알기 쉽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세상을 차지하게 된 제우스는 포세이돈과 하데스에게 말했죠. 하늘과 바다, 땅속을 셋이 나누어 갖자. 나는 하늘을 맡겠다. 포세이돈은 바다를 맡고 하데스는 땅속을 맡아 죽음의 신이자 저승의 왕이 되었어요. 이 얘기만 해도 되게 재밌잖아요. 그죠? 그 다음 이제 그 사람이 최고의 신 제우스가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된 거예요. 자, 뒷부분에 보면 신들의 계보가 나와요. 저 이거 보고 너무 대박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계보를 알고 싶었고 좀 쉽게 풀이되어 있는 것들을 좀 보여주면 어떨까 알고 싶었는데 이렇게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죠? 방금 전에 크로로스와 레아의 사이에서 나온 자식들, 레토, 하데스, 포세이돈, 헷세티아, 데메스, 제우스. 그리고 제우스는 이제 나중에 헤라랑 결혼을 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고, 이쪽에 보면 또 나오죠. 티탄 신족 12신 남신, 여신, 뭐 올림푸스의 신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티탄의 신족이 남신인지 이런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뒷부분에 보면 이 부분도 되게 놓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 그리스 로마 신화 이 부분은 재미있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흥미롭고 핵심적인 일화를 선별해서 아이들한테 풀어냈기 때문에 문장도 쉽고 이야기에 군더더기가 없고 굉장히 쉽지만 깊이감은 그래도 조금 낮아요. 엄마들은 또 깊이감을 좀 원하잖아요. 근데 이제 맥락 잡기는 참 좋지만 그런 맥락을 좀 잡기는 이 신화 더하기를 읽으면 그 맥락을 훨씬 더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화 더하기에 제우스는 올림푸스 최고의 신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라던가, 그리고 신전, 아까 전에 말씀드린 아테네에 있는 제우스 신전 이런 사진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엄청 좋아해요. 주요 신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정리되어 있는 주요 신들의 이름을 정리를 시켜주고, 뒷부분에 이제 이 장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제우스가 벼락을 던지는 신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엄마 토르도 그러면 토르도 곧 나와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목성, 옛날에 목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들이 별자리를 되게 좋아하는 이 부분. 그래서 제우스는 때는 주피터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제우스하고 목성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좋고, 뒷부분에 보면 관련된 미술이 들어가 있죠. 저희가 이 미술 이런 작품 하나하나씩만 살려고 찾아보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너무 예뻐요. 얘는
헤라와 아고로스라는 작품이에요. 그죠? 이제 우선 1권을 우선 잘 살펴봤어요. 네. 어떠셨어요? 자, 제우스 했고요. 자, 2권. 누구죠, 얘는? 제우스의 와이프고, 질투의 화신이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는 헤라죠, 헤라. 헤라는, 최고의 여신입니다. 그죠? 헤라의 신들은 이제, 저 유명한 화장품 회사의 닉네임이기도 하죠. 헤라. 최고의 여신, 헤라. 그래서 제우스의 부인이지만, 바람기가 많은 남편 제우스 덕분에 질투하는 그녀잖아요. 그 부분을 알려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헤라가 질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알려줬죠. 이유에 대해서 알려줬고, 아르고스, 그리고 헤르메스, 제우스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고, 헤라에 대해서 키워드로 질투의 신, 가정의 신, 결혼의 신, 그리고 가족관계, 괴롭히고 미워했던 인물 다 누구죠? 헤라클레스를 제외하고는 다 제우스가 바람이 났던 남자네요. 여자들이네요. 그리고 이름의 유래는 여왕 또는 여주인, 뭐 이런 부분도 애들이 되게 첫 페이지를 놓치고 가는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얘를 놓치고 가면은 안 되는 부분이라 꼭 읽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림들도 굉장히 예뻐요. 그죠? 위에서 남편이 바람피는 걸 보고 있죠?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서 그 남편이 그새 여자를 이렇게 암소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제우스, 이 암소는 누구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는 땅까지 흘리며 쩔쩔매다가 결국 헤라의 청을 들어주었어요. 아르고스, 밤낮으로 이 암소를 지키거라. 아르고스, 제발 나를 풀어다오. 나는 강의 신 아르코스의 딸 이오란다. 계속 얘를 지키고 있는 이런 장면이잖아요. 재미있어요. 그죠? 식구들도 이오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보내죠. 아르고스를 죽이고 이오를 구해내라고 헤르메스를 보내요. 제우스가 헤르메스 가서 이오를 구해오라 해서 보내서 땅속으로 내려가 헤르메스가 양치기로 병장해서 이제 얘를 지우려고 하는데 안 자요. 그죠? 안 자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드디어 눈 100개가 모두 감겨서 잠이 들어서 죽였죠. 이오를 그래서 죽이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이제 얘가 변신이 안 되니까 이제 헤라에게 싹싹 빌어서 내가 잘못했으니 제발 용서해 주시오. 다시는 당신을 속이지 않으리라 해서 헤라가 용서해 줘서 다시 가족품으로 돌아가는 질투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를 표현해놓은 이제 헤라 부분이고요. 아까 전에 그 헤라, 신들의 계보가 다시 한번 나오죠. 신들의 계보가 나오고, 헤라는 또 여기 다시 한번 헤라의 조각상, 그리고 헤라는 아폴론의 어머니 레토를 저주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좀 별자리 이야기나 이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전 이 부분도 아르고스의 눈은 공작의 눈이 되었대요. 이 부분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공작이 아이들에게 이런 보면 이게 눈이라고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르고스의 눈이 공작의 눈이구나. 이런 부분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은 그리스가 어디 있고, 지도 보이세요? 그리스가 어디 있고, 섬, 여기 일어났던 그 내용들이 나왔던 섬이나 이런 지역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이 작품은 피테팔로 루벤스의 헤라와 이르고스, 루벤스의 작품이네요. 루벤스의 작품을 헤라의 루벤스가 그린 헤라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책을 최고의 여신 헤라에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책. 아이들이 좋아하죠? 반짝이 보이시나요? 반짝이 봐요. 바다의 신 포세이돈. 빨리빠르게 볼게요. 30권 봐야 되니까. 포세이돈 뒷부분에 위에도 루벤스의 작품이에요. 루벤스가 정말 멋진 작품들을. 자, 여기에도 포세이돈에 관련된 역할들의 주인공들과 그리고 포세이돈의 키워드가 왔죠.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이죠. 다 알고 계시고, 포세이돈은 이제 아이들이 계속 해양성의 이름, 바다의 신,
그리고 영어명이 넵툰, 뭐 이런 걸로 이제 아이들이 계속 많이 알고 있고, 얼마 전에, 과학저널 네이처에서 발표됐잖아요. 얘가 지금, 해왕성에 가장 큰 위성이 이제 포세이돈 아들인 트리톤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또 새로운 위성이 이제 해왕성을 또 발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트리톤 안쪽으로 돈다고 해서, 하반신이 물고기고 상반신이 말인 히판코캄포스에서 따와서 별 이름을 히포캄프라고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저희 지금 지금 제가 말한 거 뭐죠? 별자리를 찾았고, 그 별자리 이름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왔던, 신의 이름으로 지금 다시 지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과학하고 또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바다의 신이에요. 아까 전에 그 삼지창, 딱 바다의 신, 삼지창이 딱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는 예전에는 너무 어렵다, 그리고 너무 선정적인 내용이 많다, 그리고 좀 부적절한 내용이 좀 있지 않니? 아까 전에 이 부분도 좀 그래요. 최고의 여신 헤라 부분도 남편이 바람이 나서, 근데 아이들이 아직 그런 정도까지는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번에 아람의 그리스 로마 신화가 제일 좋았던 점은 그런 부분을 조금 순화시키고 약화시켜가지고, 아이들에게 그림을 좀 보세요. 황소 한 마리 정말 멋지지 않아요? 그런 장면들을 다 완화시키고 이런 거 순화시킨 부분도 너무 좋았고, 포세이돈과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저희 아들도 이걸 보면 아우 나빴네, 약속을 어겨가지고 걔가 벌 받은 게 당연한 거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5살 정도만 좀 지나면 재미있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적정 연령은 제가 보기에는 제일 재밌게 보는 나이는 7, 8, 9세가 될 것 같고요. 우리 아이가 별자리를 좋아하고 명작 동화 읽기를 좋아한다, 그런 친구들은 5살도 무난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큰 글자만 해도 읽혀서 가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런 장면들 만화책에 나오는 것 같나봐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굉장히 등장인물이 많아서 기존 그리스 로마 신화가 판매되는 책들은 만화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그렇죠. 여기 맨 마지막에 제가 아까 전 책을 읽다가 저희 아들이 이 부분이 참 좋다고 그랬는데, 미노스는 포세이돈과 약속을 어긴 대가로 딸도 뛰어난 재주를 지닌 신하도 모두 잃고 말았어요. 그죠? 이런 부분.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이, 너무 멋있죠? 조각상 봐요. 그죠? 포세이돈 아들, 이너를 닮은 트리톤, 그리고 포세이돈의 아들, 그리고 포세이돈이 이제 타고 다니는 페가수스에 대한 말의 이야기.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상식 더하기에는 딜로달레스의 아들 이카로스는 바다에 빠져 죽었고, 미노스는 포세이돈에게 흰 황소를 받았어요. 책을 한 권 읽는데 안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되게 재미있게 잘 빠져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뒷부분 요것도 보여드렸고, 땅의 여신 제가 지금 시계를 보면 벌써 이렇게 됐네요. 그쵸? 땅의 여신 테르메드, 반짝반짝거리는 테르메드의 등장인물. 아까 전에 이번엔 제우스가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지금 등장인물들의 이 얘하고 연관도에 따라서 조금씩 이 순서도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테르메드에 대한 설명, 그리고 하데스, 페르시포네. 저는 이제 어렵진 않은데 여기에 이제 이 신들의 이름이 좀 어려운 거예요. 아프로디테, 에로스, 제우스, 하데스 이런 친구들은 이제 저희가 막 이런 신들은 저희가 입에 좀 붙는데, 페르세포네? 이렇게 좀 어려우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부분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생각으로 잘 이해하고 발음도 잘 따라 하더라고요. 이 신은 제우스의 누이고, 그렇죠? 프루토스의 어머니이자 저희가 좋아하는 땅의 여신, 풍요의 여신, 곡물의 여신, 신의, 그래서 땅의 신이죠. 그래서 유래가 땅의 어머니, 상징물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땅의 여신 테메레르. 얘 왜 울고 있죠? 애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이 표지, 앞 표지만 봐도 근데 이 아줌마는 왜 불을 들고 울고 있어? 누구를 찾나 봐. 누구를 찾나? 그죠? 테르메드는 땅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땅이 이렇게 예쁜 땅이 여신이에요. 아들아, 난 우리를 업신 여긴 땅의 여신 테르메드를 늘 혼내주고 싶단다. 누가 혼내주러 가죠. 장면들이 근데 혼내주러 갔는데 얘 눈에서 지금 제가 책을 내용을 읽지도 않았잖아요. 그림만 봐도 자, 누가 지금 쐈죠? 큐피트가 화살을 쐈어요. 그죠? 한눈에 반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아는 대로 하데스는 순식간에 페르세포네를 전차에 태우고 땅속으로 사라졌어요. 표정 봐요. 여자는 너무 싫어하고. 테르메드가 이제 아까 전에 들고 딸을 애타게 찾아다니는 장면이죠. 아까 첫 페이지의 장면입니다. 그날 이후 테르메드는 땅을 저주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답니다. 딸이 없어져서요. 그죠? 보다 못한 셈의 니프가 용기를 내어 테르메드에게 말했죠. 제우스여, 하데스가 데려간 내 딸을 찾아주세요. 저도 미칠 것 같아요. 그죠? 아이가 없어졌으면. 하데스가 건넨 석류를 먹었거든요. 저승의 음식을 먹은 이는 저승을 떠날 수가 없어요. 얘가 데려오자마자 얘를 석류를 먹였죠. 저승의 음식을. 근데 엄마가 뭐라고 했나요? 페르세포네가 돌아올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겠어요. 땅은 점점 메말라갔고 그리고 이 남자는 절대 딸을 돌려보낼 수 없다고 얘기를 하죠. 짜잔. 둘 다 양보하지 않으니 이를 어쩐단 말인가. 페르세네포네가 저승 땅 위로 오가며 사는 것이었죠. 왔다 갔다 하죠. 땅이. 다행히 제안을 받아들였답니다. 사실 페르세네포네는 씨앗이라는 뜻이에요. 씨앗은 땅속에 묻혀 있다가 땅 위로 올라가 새로운 생명을 틔우고 다시 씨앗이 되어 땅속에 묻히기를 되풀이하죠. 그러면서 이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거예요. 페르세포네는 영원히 씨앗 같은 삶을 살게 되었어요. 자, 여기 보이면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지금 세이펜이 좀 작업이 좀 지금 더디게 되고 있거든요. 아람에서. 근데 아람 책을 구입하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아람은 세이펜의 최강자인 회사예요. 그래서 믿고 기다려주시면 4월 30일쯤 세이펜이 오픈된다고 해요. 그래서 세이펜이 되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런 별표는. 그죠? 그리고 얘네들 다 상호작용 다 책을 읽어주겠죠. 그래서 세이펜이 다 적용되는 도서기 때문에 힘들게 재미있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날 이후 페르세네포네는 밀을 뿌리는 시기가 되면 땅 위로 올라와 어머니 테르메르와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남편하고 살고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 나왔던 신들의 계보, 그리고 땅의 여신 데메테르. 그죠? 재물의 신 프로토스는 데메테르의 아들이에요. 그의 아들에 대해서 농사 짓는 방법. 저희 테르메드의 신전 그리스로 가시면 꼭 들으시잖아요. 그죠? 그림이나 우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기 엘리오시유는 테르메드 페르세포네 성지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기 꼭 그리스 가면 가는 지역 그 지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고 그리스에 방문하면 어떻겠어요? 너무 재밌겠죠.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그죠? 뒷부분은 이렇게 루벤스의 다시 작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루벤스가 신을 참 많이 사랑했나봐요. 신에 대한 작품이 굉장히 많네요. 딱 봐도 무슨 여신 같나요? 얘는 뭘 들고 있죠? 전쟁의 여신 아테나. 아테나는 지혜와 전쟁의 여신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기술, 직물, 요리 이런 걸 주관하는 여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투구하고 갑옷을 입고 이제 여전사의 모양이잖아요. 그죠? 짜잔 보면 뭐가 나올까? 아테나, 제우스, 포세이돈, 아라크레. 이것만 읽어도 너무너무 재밌어요. 저도 많이 보고 배우는 장면이에요. 그쵸?
근데 그림풍이 조금씩 굉장히 다르다는 거가 느껴지시죠? 그림이 그 신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고요. 그리고 전쟁의 여신이었지만 평화를 바랬어요. 눈을 감고 있죠. 그죠? 나는 영원히 처녀로 살 것이다. 전쟁의 신인데 여자예요. 그죠? 아이러니하게. 장면들도 너무 예뻐요. 그림들도 예쁘고,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 상관없이 굉장히 좋아하는 스토리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스토리 자체가 지루하거나 재밌지 않으면 재미없을 텐데, 스토리가 굉장히 재밌게 짜져 있고, 만화 같은 느낌이 아니라 그 여신의 그 신들의 특색을 딱 잡아서 나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림을 보면서 그 신을 머릿속으로 딱 익힐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아나크레, 거미가 되어 영원히 매달릴 거라.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거미가 굉장히 예쁘게 표현되어 있고. 아테네의 전쟁의 여신, 그리고 아테네는 제우스의 머리에서 태어났어요. 그죠? 아테나는 아버지 제우스이고 어머니는 제우스의 첫 번째 부인인 바다 여신 메티스예요. 메티스는 지혜로운 여신이었고 메티스가 나인 제우스와 같은 힘을 지니게 될 것이라. 이런 부분이 설명이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이거를 다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그전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야기는 굉장히 좀 어렵게 나와 있거든요. 자, 요거 유네스코 마크가 파르테논 신전의 마크였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죠? 아테네를 상징하는 새는 올빼미예요. 그죠? 그래서 아테네 상징가 올빼미고, 그래서 미에르바의 올빼미, 그런 단어 쓸 때 사람들이 성실, 뭐 지혜, 뭐 이런 거에 관련돼서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아테네 아크라네 그림이, 그러니까 지금 모든 신들에 대한 그림이 다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이 다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의 이런 작품이나 유럽의 그들의 그 삶을 알 때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빼고는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전쟁의 신 아레스. 보기만 해도 전쟁의 신 같지 않으세요? 아까 전에 여신, 전쟁의 여신 아테나와 전쟁의 신 아레스, 같은 전쟁의 신인데 이렇게 느낌이 다릅니다. 아레스와 방금 전에 나는 아테나, 제우스, 포세이돈, 헬리로티우스, 밀키페 등등 가족관계나 이런 부분이 딱 봐도 그림체만 봐도 굉장히 난폭하고 폭력과 싸움을 좋아하게 보이는 신이죠. 좀 무섭긴 하네요. 포보스와 데이모스는 무시무시한 공포를 불러일으켰어요. 간단하게 볼게요. 지금 앞으로 30권을 지금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뒷부분을 볼까요? 아레스는 전쟁의 신이에요. 대장장의 신 헤라포스에게 망신을 당했던 재미있는 이야기, 그리고 여기 연결된 미술 작품, 그리고 아레스는 로마인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이유, 그죠? 이유가 있어요. 아레스는 언제나 그리스가 아닌 다른 민족편에서 서서 싸웠어요. 그리스와 트로이가 전쟁을 났을 때도 아레스는 트로이군 편에 서서 그리스군과 싸웠어요. 그래서 그리스인들에게는 아레스가 인기가 별로 없어요. 반면 로마 신화에서 아레스, 즉 마르스는 로마를 세운 로몰루스의 아버지이자 위대한 신으로 그려지고 있죠.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아레스의 재판은 최초의 살인사건 재판입니다. 화성의 영어 이름 아레스의 로마 신화 이름은 마르스예요. 이런 장면도. 상식인 내용이 너무 많죠? 생각외로.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아레스와 아테네의 전투. 다비드의 그림이네요. 그냥 요렇게만 집에 이렇게 딥해줘도 아이들이 전쟁의 신 아레스 이렇게 아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만 보면 어때요? 영화 한 편을 집에 다 하나씩 이렇게 올려놓은 듯한. 너무 예쁘네요. 그죠? 다 볼 수가 없을 시간이라 몇 개만. 예언의 신 아폴론,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 아름다움의 여신 아프로디테, 전령의 신 헤르메스,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스토스, 그리고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까지가 신의 영역이거든요. 자, 신의 영역이고,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아까 전에 얘가 포도주의 여신이죠. 딱 봐도 미켈란젤로의 그림인데 디오니소스가 보이죠? 그죠? 헤파이스토스는 딱 봐도 대장장이 신 같잖아요. 그죠? 헤르메네스는 뒤에 보면 다시 한번 아프로디테 얼마나 예쁠까요? 한번 볼까요? 저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그림이네요. 비너스의 탄생이 보이고, 아르테미스는 그림이 악타ион의 죽음, 그리고 아폴로는 그림이 짜잔, 엉덩이, 신의 엉덩이네요. 귀엽죠? 네. 되어 있고, 지금 여기가 지금까지 봤던 게 신의 영역이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신과 인간의 영역이에요. 얘가 이제 많이들 지금 샘플책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항아리를 연 판도라예요. 제가 판도라의 상자를 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한 누가 나오는지 판도라에 대해서 알려주죠. 제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주었다는 이유로 프로메데우스에게 끔찍한 벌을 내렸어. 바로 코카사슴 바위에 묶인 채 매일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먹히는 거야. 오만한 인간들에게 어떤 벌을 내릴까? 제우스는 여러 날을 곰곰이 생각했어. 신한테도 이런 형벌을 내리는데 인간한테 뭘 주었죠? 그래서 누구를 만들려고 그랬나요? 세상에 내려보낼 여자를 만들어라. 여자를 만들면 인간들이 할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여신 아프로디테를 본떠서 여자를 만든 짜잔 판도라예요. 아프로디테를 본떠서 만든 판도라 예쁘죠? 신들은 여자에게 선물을 한 가지씩 주었지. 아프로디테는 빼어난 아름다움을 주었고, 음악의 신 아폴로는 아름다운 노래 솜씨를 주었고, 또 전령의 신이자 상업의 신인 에르메스는 남을 속이고 깨어나는 말솜씨를 주었지. 여자들이 그런가요? 예쁘고 노래도 잘하고 그리고 남을 속이는 깨어낸 말솜씨를 갖고 있나요? 그리고 제우스는 여자에게 판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 그리고 에피메데우스에게 너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보냈죠. 그래서 근데 선물을 절대 받지 말라고 했지만 너무 예쁘니까 기꺼이 아내로 받아들였죠. 그리고 처음에는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얘한테 보죠. 해로운 곳이 있으니 절대 이 항아리는 열지 마라고 남편이 에피메타우스가 이제 얘기를 하지만 판도라가 어느 날 궁금해서 어쩔 수 없이 연단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까 말까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항아리 속에서는 온갖 해로운 것이 우르르 빠져나오기 시작했어. 인간의 몸을 괴롭히는 질병과 인간의 마음을 괴롭히는 욕심, 미움, 질투, 복수. 나쁜 것들이 다 나왔네요. 어떻게 깜짝 놀라 뚜껑을 닫았는데 사방이 다 흩어져 버리고 하나만 남았지. 바로 희망이었어. 인간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갈 수 있는 건 이때 항아리 속에 희망이 남아있었던 덕분이야. 그날 이후 인간은 이전과 많이 달라졌어. 여기저기 아픈 사람들이 생겼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워댔지. 제우스의 부름에 신들이 하나를 뚝 올림푸스로 모였어. 이런 내용이에요. 저희가 아는 내용인데 어렵게 설명되어 있나요?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너무 예뻐요. 판도라는 최초의 여자예요. 판도라가 연 항아리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판도라는 상자에 말이 생겼어요. 대홍수 이후 인간을 만드는 피라는 판도라의 딸이에요. 고대 그리스의 신 헤시오도스가 판도라의 신화를 처음 기록했답니다. 토성 위성 가운데 판도라가 있어요. 우주의 많은 별 이름이 다 신화에 나오는 이름이잖아요. 그죠? 판도라.
예쁜가요? 인간을 다시 만들어낸 데칼 네오칼레온과 피라, 아까 피라에 대해서 잠깐 나왔는데 피라가 또 연결돼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책들을 보면 순서대로 지금 제가 순서대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순서대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황금손을 가졌던 미다스의 작품이 나와 있죠. 자, 황금손을 가졌던 미다스도 저희가 이제 많이 아는 내용이잖아요. 황금을 꼭 갖고 싶다 해서 다 만지는 것마다 황금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미다스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연결되는지 몰랐어요. 황금에서 미다스가 됐는데, 자, 미다스, 너는 연주를 제대로 듣지 못하는 귀를 가졌구나. 그런 귀를 인간의 귀로 들 수 없다 해가지고 얘를 잡아당겨서 얘가 귀가 길어진 저희가 알고 있는 명작에 나온 그 임금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임금님이 이발사가 이제 들판에 가서 이제 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그 책 있잖아요. 그 책하고 연결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또 이 부분을 놓쳤는데 이 부분이 연결돼 있다니. 역시 우리 명작과 그리스 로마 신화는 떼어낼 수 없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마이다스는 황금으로 변하게 하는 손을 가졌어요. 그래서 미다스에게서 미다스의 손이란 말이 생겼고, 고르디아스 매듭에 나오는 미다스는 아버지예요. 이런 부분. 그리고 음악적인 부분이 나와 있죠. 신전을 지키는 바오킬리와와 필레몬. 그리고 작품이 들어가 있고, 스핑크스를 물리친 오이디푸스. 이야기도 많이 알잖아요. 그죠? 오이디푸스의, 오이디푸스 그림 봐요. 그죠? 멋져요. 아내를 찾아 저승에 간 오르페우스. 헤로스의 연인 푸시케.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다 들으면 진짜 밤샐 것 같아요. 너무너무 되게 재밌고 그림들 자체도 너무 멋져요. 자, 여기까지가 신과 인간의 영역이었어요. 신과 인간의 영역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얘는 이제 인간의 영역이죠. 태양 마차를 탐낸 파에돈. 너무 예뻐요. 파에돈. 메두사의 머리를 뺀 페르세우스. 이 그림 좀 무섭네요. 진짜. 페가수스를 얻은 펠레로폰. 황금 양털을 얻은 이아손. 열두 가업을 해낸 헤라클레스. 또 우리 헤라클레스는 또 한번 봐줘야죠. 그죠? 헤라클레스의 이제 이제 누가 나오는지 헤라클레스, 에오리스테루스, 헤라, 프로메데우스, 아틀라스. 가족 관계가 헤라클레스는 제우스의 아들. 그리고 이름의 유래는 헤라의 영광이라는 뜻이래요. 그리스 영웅 가운데 특별한 위대한 영웅이 있었지. 바로 12가지 힘든 일을 해낸 헤라클레스야. 헤라클레스 아버지는 최고의 신 제우스였고 어머니인 인간인 알크메네였어. 최고의 여신 헤라는 알크메네를 질투하여 어린 헤라클레스를 없애려고 독사 2마리를 보냈어. 하지만 헤라클레스는 독사 2마리를 맨손으로 거뜬히 해치워버렸지. 이럴 수가, 헤라클레스를 두고 보자. 헤라는 헤라클레스를 없앨 기회를 노리며 기다렸어. 질투 여신이 다시 한번 느껴주고 아이까지 해치려고 했지만 보이시죠? 독사를 없앴죠. 어른이 된 헤라가 가장을 꾸리며 행복하게 살았지. 네제를 씻으려면 미켈의 왕의 에오리테루스가 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 힘센 헤라클레스가 언제나 나를 위협할지 모르니 없애버려야겠다고 생각해서 힘든 일을 시키죠. 헤라클레스, 네가 첫 번째로 할 일은 네메아의 사자를 죽이고 그의 가죽을 가져오는 것이야. 그래서 죽이고 가죽을 가져오죠. 히드라, 내 목은 내가 없애주마. 이제 히드라를 죽이라고 시켜서 또 히드라를 찾아서 또 죽이러 가는 헤라클레스입니다. 참 능력이 너무 출중해도 사람들이 좀 해요. 그죠? 안 되겠군.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헤라클레스는 머리가 떨어진 자리를 불로 지졌어.
히드라까지 해치우고 돌아오자 에리오테스는 더욱 어려운 일을 시켰지. 바로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가 보호한 암사슴을 산채로 잡아온 일과 거대한 멧돼지를 잡아온 일이었지. 하지만 헤라클레스는 모두 같은 해냈어. 좋아, 이번에는 너의 용맹한 따위는 소용없는 일을 맡기지. 외양간을 치우도록 해. 시간은 단 하루야. 3,000마리 항소를 키웠지만 한 번도 치우지 않은 외양간을 어떻게 치우나요? 이깟 외양간 청소쯤이야. 어떻게 했을까요? 외양간 벽을 모두 허물어서 흐르는 강에 물주기로 완전히 싹싹 다 지금 청소를 시켰죠. 이번엔 뭘 시키나요? 많은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과나무에 열리는 황금 사과를 따오라고 시켰습니다. 자, 잠이 들지 않은 용이 지키고 있으니 절대 사과를 따올 수 없을 거야. 헤라의 계략이었죠. 자, 헤리페스 동산으로 가는 길에 헤라클레스는 제우스의 벌을 받고 있던 프르메데우스를 만났지. 아까 전에 간을 쪼아먹던 걔잖아요. 그죠? 헤라클레스는 쇠사슬을 끊어주고 프로메데우스를 구해주었어. 연결돼 있어요. 책들이 다. 아틀라스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난 걸 기뻐하며 당장 황금 사과를 따왔지. 헤라클레스 저승문으로 지키는 머리셋 달린 개 케르베우스를 산채로 끌고 와라. 계속 어려운 거를 시키죠. 근데 다 해요. 그러니까 계속 시켜. 불쌍해. 헤라클레스는 맨손으로 케르베우스의 목을 졸라 쇠사슬을 묶어 에리오테우스에게 데려갔어. 드디어 헤라클레스가 12가지 일을 모두 해낸 거야. 헤라클레스는 신들의 환영을 받으며 하늘로 올라갔어. 그 뒤로 헤라랑 화해하고 헤라의 딸인 청춘의 여신 헤베와 결혼하여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대. 그래서 제우스와 헤라의 딸인 딸과 결혼한 내용이 또 여기 또 나오죠. 뒷부분을 봐야죠. 제가 지금 너무. 헤라클레스가 지브루 태엽을 만들었고 헤라클레스 몸에 헤로클레스라는 자리가 되었어요. 별자리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그리고 지형에 대해서 나오고 헤라클레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유명한 영웅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에리오테우스는 헤라클레스의 사촌이었고 헤라클레스의 죽음에 이르게 한 건 히드라의 피였어요. 이런 부분도. 마르타우루스를 묻힌 테세우스. 굉장히 또 재밌는 여러 영웅이 뛰어든 트로이 전쟁. 트로이 전쟁은 로마 신화에 빠질 수 없는 전쟁이죠. 트로이 전쟁. 인간의 전쟁인 트로이 전쟁.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결혼과 최고의 신은 결혼과 가정의 신인데 자꾸 질투해서 여기저기 다 나와요. 헤라는 빠지는 데가 없어. 파리스, 아킬레우스, 아테나, 아프로디테. 바다의 님폰 데티스의 결혼에 모든 신이 초대받았는데 불화의 여신 에리스만 빼고 말이야. 에리스는 어디든 싸움 일으키는 결혼식을 망칠까봐 초대하지 않았지. 화가 난 에리스는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라는 글이 새겨진 황금 사과를 결혼식장 한가운데 툭 던지고 가버렸지. 최고의 여신 헤라와 아름다움 여신 아프로디테, 최고의 지혜의 여신 아테나가 황금 사과를 서로 갖겠다고 나섰어. 최고의 여신이 내가 갖는 게 당연해. 아름다운 여신이 바로 나 아프로디테라고요. 난 외모도 아름답고 지혜도 뛰어나니 내가 갖는 게 맞아요. 셋이 싸우고 있죠. 이게 바로 트로이 전쟁의 시초예요. 그죠? 제우스한테 누가 갖는 게 맞냐고 물어봤지만 대답을 해줄 수 있나요? 근데 누구를 줬어요? 누구한테 이거를 넘겼죠? 트로이의 왕자님 파리스를 데려서 심판을 세웠지. 파리스,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황금 사과를 바쳐라. 헤라는 권력과 돈을, 아테네는 지혜와 명예를 주겠다고 했지만 파리스는 아프로디테에게 황금 사과를 바쳤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열받았죠. 다른 여신들이. 그래서 이제 그대에서 이제 싸움이 시작이에요. 아프로디테는 파리스를 스파르타로 데려갔고 스파르타 왕 멜레우스의 부인인 헬레나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자였거든. 파리스는 아프로디테의 도움으로 헬레나를 깨어 트로이로 돌아갔어. 트로이의 전쟁이 일어나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트로이곤 부분이
목마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마지막 곁에 끝나볼까요? 축제를 마치고 잠들어 트로이 사람들은 그대로 당했고 트로이 성은 그리스 손에 들어가게 되었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과 아킬레우스 신하의 장수로 트로이 전쟁에 창할 큰 공을 세웠어요. 그래서 아킬레우스는 원래 트로이 전쟁에 참전을 하지 않으려고 했답니다. 이 되게 유명한 또 그림이 또 보이네요. 트로이 목말로 트로이 전쟁이 끝냈어요. 아킬레우스의 약점은 발 뒤꿈치였죠. 트로이의 목마는 유명한 악성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아니 너무 과학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 사회 영역, 역사 영역, 과학 영역에 빠짐이 없습니다. 거친 바다의 모험가 오디세우스. 그래서 나머지 두 권인데요. 신화에 나오는 괴물들의 이야기와 신화에 나오는 꽃가나무 이야기로 나와져 있어요. 이 부분들도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니까 놓치고 가면 안 되는 얘기가, 괴물들 이야기는 다 좋아하잖아요. 신의 이야기는 아니고 재미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아이들과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적지도 많지도 않은 30권의 구성이에요. 30권의 구성이고 가격은 정가는 22만 1,000원이고 판매가가 19만 9,000원이거든요. 그러면 30권에 19만 9,000원에 우리 아이들한테 그리스 로마 신화의 기본적인 부분을 알려주는 부분이니까 놓치고 가시면 안 되겠죠. 안타깝게도 지금 이벤트는 끝났어요. 이벤트로 지금 원래는 인물 카드와 저는 이제 이벤트 전에 이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인물 카드와 이제 컬러링 북을 이벤트 기간에 드리는 걸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서 몇 분이 구매를 하셨는데 고객분들께서 이제 이 컬러링 북과 인물 카드를 주는 이벤트는 이제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발생해서 로마 제국으로 등장된 신화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면서 만들어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는 서양 사람들의 정신세계나 서양 문명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문화 예술이 시작이 지금 아까 전에 다 되어 있잖아요. 그림이나 뭐 음악이나 그리스 로마 신화가 빠지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요즘에 나온 모든 작품들도 많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감을 받아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서양 미술에서 가장 많이 쓰인 소재가 성경과 그리스 로마 신화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는 아이들에게 놓치고 가면 안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엄마 기린 블로그,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카톡으로 연락해 주시면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오늘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배웠어요. 배운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박스에서 지금 꺼내서 하나씩 보여드렸는데, 저도 오늘 5권의 책을 읽은 게 다거든요. 오늘 지금 살펴보면서 좀 보고 있고, 아이들이 우선 반응이 정말 핫하고 좋아요. 아까 전에 인물 카드로 그 계보도를 만들고 막 재밌게 놀더라고요. 그래서 표지부터, 반짝반짝하는 표지부터 뒤에 있는 이런 사진들까지, 그리고 하나하나 놓칠 수 없는 부분까지 다 되어 있는 아랑 그리스 로마 신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늦은 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